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랍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아주 영세한 사업자도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 이런 안내문이 왔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의무 발행인데요. 반드시 발행하랍니다. 매출 1억만 넘어도 발행하라. 예, 그야말로 이제 통제, 감시 시스템이 하나씩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개인 사업자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죠. 하는데, 자, 총 수익 금액이, 자, 1억이다. 작년도. 그러면 이제 면세 포함입니다. 면세 포함해가지고 작년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이면 이제 발행을 하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가 말이죠. 서서히 개인 사업자의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조우는가 하면요. 자, 2019년도 7월 1일부터는요. 직전 연도 매출이, 여기서는 이제 매출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말하는데요. 저는 그냥 매출이라고 부를게요. 자, 매출이 3억 이상인 사람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요, 또 2억으로 줄었어요. 직전 연도 매출이 2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 그런데 이번에 자 23년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제 1억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매출이 1억 넘어가면요, 이상이 되면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네, 7월 1일부터 발행을 하랍니다. 따라서 국가는요, 모든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발행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컴퓨터만 딱 켜면요, 전부 다 이게 쫙 연결이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 1억입니다. 이제 1억으로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요. 자, 요거 날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2년도 7월 1일부터 이때부터 뭔가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자, 내가 22년도에 매출이 7,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3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종이로 이렇게 발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23년도 8월 1일 달에 내가 신고를 잘못했구나. 수정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매출이 2억으로 바뀌었다. 또는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이때 세무서에서 당신 매출 2억이니까 2억으로 다시 신고하시오. 이렇게 수정 신고로 인해서 매출이 1억을 넘어간다. 1억 이상이 된다.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요,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수정 신고가 일어났던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전자로 발행하랍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8월 1일이 속한 요때의 다음 과세 기간 24년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눌러보시죠. 자, 한 번 더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국가에서 말이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뭔가 강제할 때는 당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근이요. 이거 뭐 당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주 뭐 당근 주스 정도 되겠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해주겠답니다. 자, 세액 공제는요, 말 그대로 세금 디스카운트, 세금 할인이죠. 세금에서 바로 해주기. 자, 내용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이상이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22년도 7월 1일부터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요 사람에 대해서는 한 건당 얼마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요거는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에서 이제 해주겠다. 요 내용인데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2015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 건 200원씩 해가지고 한도 100만 원 해가지고 2015년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혜택을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해가지고 폐지를 했어요. 없어졌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앞에 다시 가시죠. 자, 22년도 7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요,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되겠네요. 2년 반 정도 요 사이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요. 자, 그래서요, 24년도까지 발급하면은 이제 세액공제 해주고요. 건당 200원입니다. 한 건당 200원. 그런데 한도는 100만 원까지. 예, 한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원 곱하기 5,000건 하면은 아마 100만 원 나올 거예요. 따라서 5,000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한도 100만 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전제 조건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입니다. 예, 3억 미만이에요. 3억을 넘어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몇 건 발행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건당 2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단 환급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를 계산하니까 딱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 나는 금액 50만 원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환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제로가 되지 50만 원을 갖다가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왔죠? 22년도 7월 1일 발행한 그 세금 계산서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런데요, 면세사업자 있잖아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죠. 그죠? 세금이란 말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죠. 이 사람들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예, 그 내용 잠시 보시죠.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이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라. 누가? 직전 연도 매출이 2억 이상인 사람은 22년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23년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이상일 때 이 사람은 이제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하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요때 발행한 계산서는 또 세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요. 자, 똑같습니다. 24년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면요, 한 건당 200원, 한도는 100만 원까지. 단 전년도 매출이 3억 미만일 거. 예, 그래서 항상 작년 매출을 먼저 보셔야 돼요. 3억 미만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세금 아니죠, 계산서, 전자 계산서를 몇 건 발행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계산서는요, 면세사업자 아닙니까? 따라서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22년도 7월 1일 발행분부터 24년도까지 발급한 고 계산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예. 자, 국가는요, 당근을 하나 제시하면서 그것도 당근도 아주 조그마한 거죠. 조그마한 당근 주스 하나 탁 던져주면서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갖다가 제대로 안 했다. 그럼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죠. 자, 가산세를 한 3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3개 정도, 나머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1월 20일 날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 발급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연 발급이라 하는데요. 이거는요, 공급가액의 1%입니다. 내가 만약 1,000만 원짜리 공급가액이다. 그러면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1기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아닙니까? 1기는요,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됩니다.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미발급 아닙니까? 이때는요, 2%입니다. 공급가액의 2%를 내야 됩니다. 이거 꽤 커요. 예, 1,000만 원짜리라면 이게 20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 이렇게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미발급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요. 그다음에는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내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말이죠. 1억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23년도 7월 1일부터는요.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했습니다. 자,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때는 말이죠. 공급가액의 1%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 종이로 발급한 거는 인정이 되죠. 세금 계산서로 인정은 되지만은 대신에 가산세 1% 내고 너 종이로 끊을 자신 있으면 끊으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산세를 한 3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IT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이지 살기 좋은 사회다, 선진국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거 세금 신고할 때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한 3건, 4건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50건, 100건도 처리하잖아요. 왜?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활성화되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많이 편리하죠.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요, 반드시 통제가 따라옵니다. 편리함 뒤에는 항상 통제가 따라옵니다. 왜? 국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통제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보통 하나만 딱 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쫙 바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납세자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가도 편해졌다. 그래서 편리함과 통제 시스템은 같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고도화되면요, 정말 숨이 막힙니다. 네, 숨 막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알고는 있자는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편리한 건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국가는 나중에 모든 개인 사업자 1억 미만인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거 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이게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좀 조용하지만은 1억 밑에 있는 사람도 이거 언젠가는 다 시킬 겁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 모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완벽한 시스템 하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국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말이죠. 물 속에 넣어가지고 냄비 속에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요거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이 넘어간다. 1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2023년 7월 1일부터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예.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